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착수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들까지도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앞으로 대출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 수치는 대출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가져올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입니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이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들은 시장의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해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급등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죽고 싶은 심경이 되게 해온 정부라는 것은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팩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금융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무시하고 대출 목조이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절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갑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자들, 전세가를 폭등하게 해서 그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전세를 올려줄 돈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또 다른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시민들을 집 없는 거지로 만든 것, 그것도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 가진 자들의 집값을 올려서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것도 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의도된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하는 일들 모두가 실수도 아니고 서툴러서도 아닐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금융대출을 조이는 정도도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가 대출의 총량을 줄이기로 한 배경, 대출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도 어떤 일사불란한 계획하에 어떤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라도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20번씩이나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는 한 번씩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거짓말처럼 집값이 급등을 거듭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집값 곧 떨어지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집을 2채 3채씩 융자를 받아가면서 구입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자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라도 거지 신세를 면해보려고 융자받을 계획으로 집을 계약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피말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유례가 없는 강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DSR, 이것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는 다릅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규제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9월 15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기존 100에서 120%였던 데서 70%까지로 최대 50%를 낮추는 등 모든 은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부 당국의 지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둘째, 연봉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을 넘지 않도록 줄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출 문턱을 급격히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대 은행은 최근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일제히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사고는 이미 터진 듯합니다. 첫째, 조만간 사업자 대출 만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둘째, 월세를 피해보려고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옮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올 가을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이미 집을 구입해서 은행 대출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던 사람들도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카페마다 가득하다는 전언입니다. 농협은행이 모든 가계대출을 8월 24일자로 중단키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조이면 또 다른 것으로 풍선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향후에 급격한 인플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주택발 금융위기의 위협을 미연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음 보도자료, 지난 8월 31일자로 공개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료를 보시면 혹시 가짜 자료가 아닐까 눈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21개 대부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해서 각종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서조차 대부업체도 아니고 대부업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21개 업체의 이름은 우리가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 자료가 가진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서민에게 대출을 막은 이 정부가 대부업자에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법정 최고이율 최대 연리 24%까지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돕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대부업자가 정부의 지원하에 일반 은행 같은 금융 홍보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서비스까지 이용해서 마음껏 홍보의 날개를 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총자산 한도의 완화. 대부업자가 망하지 않도록 10배에서 12배로까지 자산의 한도를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감격스러울 정도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업자에게 돈을 잘못 빌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부업자들은 최소 1금융권의 2배에서 많으면 대여섯 배까지도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서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대출을 모조리 막으면서 이들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름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필이면 시기도 절묘합니다. 정부는 제1금융권의 대출을 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마음껏 돈 장사를, 금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 향후 계약된 집의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시민들, 대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시민들, 전세금 융자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을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의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은 안 되는데 대부업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금리 장사를 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인 것인데 지금 모든 신문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대부업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각종 특혜를 부여해서 이들이 서민금융을 담당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24번에 걸친 각종 규제와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운동권 정부의 무식하고 서투르고 경험 없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뭔가 엄청난 음모 내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이 정부는 과거보다 더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고, 집 있는 자와 없는 자, 빈부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번 금융위의 대부업자들에 대한 특혜 조치, 이번 대출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수요자를 그들을 위한 대책으로 그들의 갈 곳을 정해주려고 대부업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것이다. 이 정부의 이 말이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착하고 순수한 대부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혹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물론 어엿한 직장을 가진 중산층마저, 연말에 잔금이 예정된 일반 시민도, 사업자 대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제1금융권을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리니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결국은 대부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적절하게 타이밍을 노려서 정책을 만들어낸 이 기막힌 대한민국의 정부. 그래서 폭탄 이자를 물다가 또 물다가 결국은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예정된 순서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어떤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도, 대출 절벽을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그들이 서투른 척하면서 그리는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30년 장기 집권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모든 규제,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먹이는 그것까지도 이 모든 계획을 착착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만들어 온 이 나라인데 참으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